안녕하세요. 보컬영어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25년도 10월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에 대한 마지막 해설 강의입니다. 자, 학생들의 내신 대비를 위한 그런 강의 영상이고요. 오늘은 37번에서 40번까지 지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더보기를 보시면 각종 학습 자료와 내신 대비를 위한 변형 문제,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을 대비하기 위한 true and false 문장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정리하신 다음에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7번 지문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지문입니다. 글의 순서 배열을 물어봤던 지문이고요. 그 글의 순서는 알맞게 적용돼서 제시되어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은요, 아이들이 반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언어적 연결을 어떻게 배워가는지를 다루고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문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두시면 편한 게, 아이들이 단어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어른처럼 바로 파악하지 못해요. 예, 그런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서 내용을 읽어가시면 조금 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문 자세한 내용 지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children, 자, 어렸을 때 The principle of opposite is foreign. 자, 이 반대의 원리 원칙이 foreign하다, 낯설다라는 그런 형용사로 쓴 겁니다. 자, children perceive words and their meanings separately from each other. 자, 아이들은요, 단어들하고 그들의 의미를 따로따로, 서로서로와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It is only in later development that we understood that individual words directly connect to one another. 자, 강조 구문을 쓴 우리 이 지문의 키 센텐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때 강조 구문을 썼고요. 지금 부사구인 only in later development라고 하는 이 부사구를 강조했습니다. 부사구를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시간적 개념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 that은 when으로도 바꿨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뒷구조가 이제 그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 구문에서 이렇게 it과 that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명사와 부사인데, 우리가 이제 명사를 강조하게 되면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hat 뒤가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그런 구조가 되죠. 하지만 이렇게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강조하게 되면 그 부사는 우리가 이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that 뒷구조가 완전한 구조가 지금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이 that을 when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강조 구문을 해석할 때는 보통 이 that 이하를 먼저 해석하고 이 강조되는 부분을 나중에 붙이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that절 이해를 이해했다. 그죠? that절 이하를 이해했어요. 어떤 걸 이해했냐면 개별적인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one another, 서로서로와 connect,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 거는 바로 나중의 발달 단계에서 나중의 발달 단계가 돼서야, 그때서야 이제 이해를 한 거지, 어렸을 땐 이해하지 못했다. 서로 단어들이 어떤 관계들이 있다, 밀접한 관계들이 있다라는 게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성장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죠. For many children, for instance. 자, 예를 들자면 이제 많은 아이들에게 It is not clear that right is the opposite of left. 자, 가주어 그 다음에 대절의 내용이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아이들한테 이 오른쪽이 왼쪽의 반대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한테 it is not clear,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a vivid example of this. 자, 이것에 대한 어떤 좀 비비드한, 생생한 그런 그 예시가 can be seen when 이하에서 목격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when children learn to ride a bicycle. 자,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걸 배울 때, 이 좌우 개념이 아직 확실하지 않구나. 오른쪽이 왼쪽의 반대라는 거를 잘 모르는구나. 자전거 배울 때 그게 쉽게 목격이 된다는 거죠. 자, if parents tell their child don't go to the left. 만약에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왼쪽으로 가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they will often find that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종종 대절의 내용을 이제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건데, 자, 보시면 the child will continue riding straight ahead. 자, 아이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앞으로만 straight ahead, 계속해서 앞으로만 직진해서 탈 거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riding은 continue 때문에 나온 동명사입니다. 자, 그죠? continue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그런 동사죠. 그래서 앞쪽으로 직진해서 타는 걸 계속할 거다. 자, 그리고 not automatically turn to the right. 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지 않는다.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utomatically라고 하는 거는 물론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자동적으로라는 표현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의 의식과 관련해서라면은 무의식적으로 unconsciously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옆에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대로 무의식적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어른들한테 좌측으로 가지 마라고 얘기하면 물론 직진하는 것도 있지만 오른쪽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좌측으로 가지 마, 좌회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직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의 반대말이 오른쪽인데 좌측으로 가지 마, 좌측으로 안 가면 되지. 그럼 계속 그냥 직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좌측으로 가지 말라는 말은 좌측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까지 해석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단계에서는 그게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전거 탈 때요, 특히. 자, the same applies. 네, 다음 문장 계속 보시죠. The same applies to the logical connection between yes and no, as perceived by parents. 자, 똑같은 것이 똑같은 것이 이제 그 yes와 no 사이에 있는 논리적인 어떤 커넥션에도 적용이 된답니다. yes와 no 사이에 있는 논리적인 커넥션 사이에도, 자, 부모들에 의해서 as perceived, 인식되어지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yes와 no 사이의 논리적 커넥션에도, 관련성에도 적용이 된대요. 자, when we were children and were told, for example.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 were told,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 no, don't eat with your hands. 안 돼, 손으로 먹지 마 라는 식의 표현이죠. 그죠? 자, 손으로 먹지 마 라고 하는 이런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we were confused. 우리는 좀 혼란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죠? be confused. 우리가 이제 원래 타동사죠. confuse. 목적어를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혼란스러워지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pp 분사가 돼야 돼요. 네, confusing 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고. 자, 우리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리고 didn't know, 알지 못했습니다. What our parents expected from us.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로부터, 즉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 관계대명사로 더띵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what입니다. 그죠? 자, 손으로 먹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거죠. Our confusion was about.
자, whether we should continue eating or not. 자, 우선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의 혼란스러움은 자, whether 이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뭐에 관한 것이었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if so,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건 만약 먹어야 된다면 이란 얘기입니다. 만약 계속 먹어야 된다면 자, 그렇다면 how,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이런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문법적인 얘기 보면은 자, 이 whether절은 whether부터 오와 not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은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그죠? 명사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진 명사절일 때 접속사를 whether만 쓰는 건 아니고 if도 쓴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이 if가 이끄는 명사절은 지금처럼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whether 대신에 이 자리에는 if를 쓸 수가 없어요. 뜻만 같을 뿐이지 우리가 용법을 whether하고 if는 용법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if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에도 못 오고, 그죠? if 명사절이 if가 이끄는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도 못 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못 옵니다. 자, 그리고 또 if 명사절은 whether 같은 경우는 지금 이 or not이 저 뒤에 붙었지만 이 or not을 바로 뒤에 whether or not 이렇게 쓸 수도 있죠. 하지만 if는 그것도 안 되고요. 자, 그리고 whether 같은 경우는 지금 we should continue 이 부분을요. whether to continue eating or not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f는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오지 못해요. 뭐 이런 식의 차이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if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는 거냐, 아니냐, 아니면 그리고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혼란스러움이었다는 거죠. 자, only later, 나중에 돼서야 did we recognize the connection. 우리가 이제 그 연결을 어떤 단어 사이의 연결을 이제 인지하게 되고 understand that 대절의 내용을 이제 이해한다는 겁니다. We should continue eating. 우리가 계속 먹긴 먹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not with our hands. 우리 손으로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but with a fork or spoon. 포크나 스푼으로 이제 먹어야 되는구나. 나데이 법비 구문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은 이제 부정어 도치 구문인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우리가 이 지문에 대해서 좀 정리를 우선 먼저 해보면 자, 이 지문 제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unning how was relate to each other. 자,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이제 배우는 거죠. 자, 아이들은 as children, 아이들이었을 때, 어렸을 때 we do not initially grasp the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words that express opposite or connected meaning.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뒤에부터 보시면 이 대절이 지금 관계대명사절이잖아요. 그래서 반대의 의미나 연결되어 있는 그죠? 서로 연관된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들 사이에 논리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처음에 grasp하지 못한다. 그래서 grasp이라고 하는 단어 understand의 뜻입니다. 이해한다,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예로 자전거 타는 거 배울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먹을 때, 손으로 집어 먹을 때, 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 아까 이제 하려고 하다 말았던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문장에 대한 어떤 그 문법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부정어를 강조한 도치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어 도치구문의 어순이 이렇게 아래쪽에 좀 보시면 따로 있어요. 부정어 도치구문 어순은요, 부정어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이제 조동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비동사도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have 동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동사가 나오면 주어하고 조동사가 도치가 됐고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예.
여기 지금 적진 않았습니다만 이 조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온다면 주어가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보어에 해당되는 뭐 명사나 형용사, ing, pp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have 동사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동사가 우리가 그 문장의 원래 동사가 have pp 즉 완료 동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ave 주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have 동사가 들어간다면 have 주어 그 다음에 여기는 pp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 근데 지금 우리 문장은 조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어, 조동사, 주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 이 어순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보시면 자 only writer가 이게 부정어예요. 그리고 조동사 did 그 다음에 주어 we 동사원형 recognize 1번 understand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did라는 조동사가 도대체 어떻게 왜 들어가 있는 거냐. 딱히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그걸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조동사 did가 있는 이유가 저 문장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only writer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좀 풀어서 쓰면 이런 의미죠. We did not recognize the connection and understand that 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넥션을 인지하지 못했고 대절의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스푼까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 먹고 계속 먹는데 그 저기 포크가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포크하고 이제 스푼을 이용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until later. 예, 나중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원래가 이런 부정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recognize라든가 understand 같은 이런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 우리가 do, does, did 조동사를 쓰잖아요. 시제는 과거형이었고 그래서 지금 did라는 조동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not until이라는 이 두 단어를 only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돼서야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not until을 only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해서 이제 only later라는 표현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only later를 이제 앞쪽으로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맨 앞으로 뺐고 그래서 주어하고 조동사 did가 주어 we와 did가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only later, we did가 아니라 only later, did we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자, 계속 보시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제가 써놓은 문장에 we should continue eating 까지만 썼는데 뒤에 not with our hands 예, 그거를 이제 빼먹었네요. 이 부분 not with our hands를 예, 그 빠뜨린 것 같아요. 그거는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낫은 그 낫과 여기 빠져 있는 낫은 이제 not의 법비 구문의 낫이고요. 원래 이제 일반 동사 recognize와 understand를 부정하는 그런 부정어였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정어 도치 구문 어순까지 잘 정리를 해 두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37번 지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38번 지문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죠. 네, 38번 지문입니다. 자, 문장의 올바른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지문이었는데 그 해당되는 문장은 지금 올바른 위치에 들어가서 제시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은요. 우리가 가장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면 보통 인간을 떠올리긴 합니다. 근데 사실 자연에서 보면 인간보다 훨씬 정교한 사회 구조를 가진 그런 생명체들이 있죠. 우리 지문에서 뭐 개미라든가 벌, 그 다음에 그 흰개미 같은 그런 사회성 곤충들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곤충들의 사회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금 지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지문에서 자, 곤충들의 사회적 행동은 유전적으로 강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겁니다. 유전성이 강한 거죠. 반면에 인간의 사회성은 좀 더 유연하고 문화적인 영향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지문 통해서 보도록 하시죠. 네. Humans are not the most social animal. 자,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오죠. 인간들이 가장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랍니다. Ants, bees, and termites. 이게 이제 흰개미죠. 개미와 벌 그리고 흰개미들은 put humanity to shame on many metrics of sociality. 우리가 이제 옆에 있듯이 put a to shame 이렇게 하면 이 목적어를 부끄럽게 한다는 내용이고요. 매트릭스라고 보면은 이제 우리 아래쪽에 제시되어 있는데 측정 기준이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이런 동물들이 이런 곤충이죠. 이런 곤충들이 어, 그 사회성의 소시얼리티의 많은 그런 어떤 측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을 인류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이런 곤충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사회성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a wide variety of relatives live together. 자, 우리가 이제 a variety of라는 표현 자체가 다양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wide라는 형용사가 추가가 돼서 조금 더 이제 강조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다양한 친족들, relative, 그죠? 친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자, with perfectly harmonious behavior. 아주 완벽하게 조화로운 그런 행동으로 그리고 and collectively care for their young. 집단적으로 그들의 새끼들을 이렇게 care for 돌보면서 돌봄과 함께 어, 많은 다양한 친족들이 함께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자, but 그렇지만 while insect colonies. 자, 이 콜로니는 이제 우리가 동식물, 생물학 쪽에서 얘기할 때는 군집을 얘기합니다. 식민지가 아니고. 그래서 곤충의 군집들이 impressively social places. 아주 인상적으로 사회적인 경우인 그 사회적인 장소이긴 한데 그런 반면에 it is not our kind of social life. 자, 우리 인간의 종류의 그런 사회적 삶과는 좀 같지 않다. 음, 자, 곤충군집이 아주 인상적으로 사회적인 장소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그런 사회적 삶과는 좀 다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bees always build hexagonal hives. 벌들은요, 항상 예, 이 하이브가 이제 벌집입니다. 자기네 집인데 항상 육각형 모양의 그런 그 벌집을 짓는 거죠. 그죠? 육각형 모양의 벌집을 짓고요. 자, 그 다음에 개미들은 march in lines. 항상 이렇게 줄을 지어서 행군을 하죠. 행진을 합니다. 막 중구난방으로 다니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딱 줄지어서 다닙니다. 그리고 termites move in zigzag formation. 자, 이 흰개미들은 지그재그 형태로 이동을 한답니다. 자, 지금 문장이 주어 동사, 그리고 또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의 형태가 병렬 구조로 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these patterns recall predictably. 이러한 패턴들이 예측 가능한 정도로 예측 가능하게 재발을 한다는 거예요. recall하는 표현은 재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재발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they are tightly programmed genetically. 그죠? 곤충들 같은 경우는 아주 단단하게 유전적으로 그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리고 propelled pheromonally 페로몬에 의해서 페로몬이라고 하는 어떤 화학 물질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들이 추진이 된다는 거죠. 자, are tightly programmed, are tightly propelled 이렇게 수동태의 두 번째 동사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이 지문의 핵심 문장이 되겠고요. 한번 보시죠. 근데 이제 we humans are more free. 우리 인간은 좀 더 자유롭고 less tightly programmed genetically. 유전적으로 그렇게 좀 덜 단단하게 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so our social pattern은요. 우리 인간의 사회적 패턴은 can be more diverse and dynamic. 자, 더욱 다양하고 그 다음에 더욱 역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every group dances a slightly different dance. 자, 모든 그룹이 dances, 이게 동사입니다. 약간씩 다른 춤을 춥니다. 자, 그리고 this choreographies change. 자, 이러한 안무가, 그죠? 안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춤의 안무가 변해요. change. across generation. 그 세대를 거치면서, 그죠? 예, 세대들을,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안무들이 바뀌죠. We still think and act in ways that. 우리는 that 이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면 that are in harmony with others around us.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in harmony with, 조화로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행동을 하죠. But 그렇지만 it is through patterns that. 자, 그렇지만 그것은 that 이하의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냐면 that are more shaped by nurture, not just nature. 자, 우리가 여기서 nurture라는 단어가 양육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nature는 뭐예요? 본능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상반된 개념인 거죠. 예. 자, 그래서 본능이 아니라 양육에 의해서 더욱 많이 형성되는 그런 패턴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문장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형태만 보시면 이때 강조 구문처럼 보입니다. 앞지문에서 했던, 그죠? it is that 강조 구문이고 이 전치사구, 부사구를 강조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 it이 가리키는 건 바로 앞절의 이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이제 본능이라기보다는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형성된 패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it이 가리키는 거가 이제 앞절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렇게 잘 파악을 하시고, 이 that 강조 구문이 아니라 이 that은 그냥 순수한 주격관계 대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지문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지문의 제목은 Human Social Life vs. Insect Societies. 인간의 사회적인 삶과 곤충의 사회성, 곤충의 사회,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유전적이냐, 아니면 교육과 이런 어떤 그 보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자, 토픽은요. Humans have more flexible and dynamic social patterns than insects. 인간들은 지금 곤충들보다는 더욱 더 유연하고 역동적인 그런 사회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shaped more by culture than by genetics. 유전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문화에 의해서 더 많이 형성되는 그런 패턴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38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번으로 넘어가 보죠. 네, 39번 질문입니다. 자, 39번 질문 역시 문장의 올바른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였고 그 해당 주어진 문장은 지금 올바른 위치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문은요. 기업이 어떻게 우리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소비하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멀쩡한데도 새로운 것을 왜 계속해서 사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자, 특히 초반에 이제 고객과 커스터머와 소비자, 컨슈머의 차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기업이 더 많은 소비를 끌어내기 위해 만들어내는 어떤 전략 같은 거를 이제 소개합니다.
유행이라는 것, 그리고 구식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지문을 보시면 이게 단순한 소비 현상이 아니라 기업과 소비의 어떤 구조적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지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ose who purchase the goods of a company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래서 어떠한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 자, 이 those는 people을 대신해서 쓴 대명사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are called customer. 자, customer라고 불립니다. 고객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all이라고 하는 오형식 동사를 수동태로 써서 이렇게 지금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죠? 어떠한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들은 고객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번에는 individuals who purchase goods for personal use. 자, 똑같은 형태인데요. 개인적인 용도,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are called consumer. 예, 소비자라고 불린답니다. 즉, 다시 말해서 beings who consume, 소비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being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존재, 라고 하는 그 어떤 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따라서 therefore companies have invented multiple ways. 따라서 이제 회사들은 그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들을 have invented 만들어냈습니다. 창안해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to ensure that 대처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들이죠. 자, 그들의 커스터머들이 consume the produced items. 자, 그들의 고객들이 생산된 아이템들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것도 in larger and larger quantities, 점점 더 많은 양으로, 그리고 and more frequently, 점점 더 자주 자기네들의 생산된 아이템들을 고객들이 소비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창안해 왔다는 거죠. 기업들이. 자, those who sell food. 자, 음식을 파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have one each time. 말 그대로 좀 뭐 쉬운 시간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좀 수월한 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for. 왜냐하면, 자, because의 뜻에 지금 이 for는 접속사로 쓴 겁니다. 뒤에 지금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치사로 알고 있는 for가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을 이끌면 because의 뜻을 갖는 접속사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식을 파는 분들이 좀 그나마 수월한 편인 이유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food is literally consumed. 음식이라고 하는 건 literally 문자 그대로 실제로 소비가 된다. 그죠? 수동태로 is consumed 소비가 돼요. 그래서 so there is always a need to purchase new food. 자, 투부정사구가 이렇게 뒤에서 후치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need,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죠? 항상 수요가 있어요. 새로운 음식을, 어, 새로운 음식을 구매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항상. 그죠?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렇지만, but with more permanent things.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어떤 그 영구적인 그런 물건들에 관련해서는 자, companies must invent reason.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지문의 키 센텐스가 되겠는데요. 조금 더 영구적인 그런 제품들에 관해서는 회사들이 reason, 이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냐면 for their customers to continue to consume them. 자, 이 투부정사구가 이제 reason을 꾸며주는 후치수식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 앞에 지금 전치사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건 투부정사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냐면 그들의 고객들이 계속해서 그것들, 즉 자기네 물건들을 이 퍼머넌트 띵스들을 계속해서 소비하도록 하는, 소비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들이. 자,
그런 이유 한 가지, one approach, 한 가지 접근 방법이 뭐냐 하면 is to make the stuff that people already have outdated.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볼게요. 그런 한 가지 접근법은 투부정사구입니다. 예, 역시 명사적 용법으로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투부정사를 만든 이 make 동사가 지금 오형식 패턴으로 쓰고 있어요. 오형식 패턴이라서 그러면 목적어하고 목적보호가 있는데 이 목적보호가 저 뒤에 있는 outdated 이 표현이 목적보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핏 보기에 have outdated에서 완료동사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 have는 지금 목적어인 stuff를 수식해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의 동사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접근법은 뭐냐 하면 여기 stuff라고 하는 건 이제 물건, 띵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즉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outdated, 구식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걸 구식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by ing 함으로써. 자, 이 ing로 만든 convince라는 표현, 3, 4, 5형식을 다 쓸 수 있는 패턴인데 여기서는 4형식 패턴을 썼습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의 내용을 확신시킴으로써 자, 볼까요? 그들에게, 즉 고객들에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패셔너블, 좀 패셔너블하지 않다. 그 뭐 멋지지 않다. 유행에 민감한 그러니까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유행에 뒤처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고객들에게 그것,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그 아이템이 유행에 뒤처져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이 좀 구식이 됐다. 예, 라고 그렇게 인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the entire fashion industry, 전반적인 어떤 패션 인더스트리는 전반적인 어떤 패션 인더스트리는 is built to convince people that, 역시 사형식 패턴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절의 내용을 설득시키도록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패션이 중요하다. 예, 패션이 중요한데 여기서 패션이 이제 유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행이 중요하다. 그래서 they must purchase new clothing. 그러니까 어,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의상을 좀 구매해야 된다. 비록 even though the old is still perfectly functionable. 그 오래된 이제 옷들이, 의상이 여전히 그래도 완벽하게 제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구식이니까 이제 좀 새로운 의상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시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신을 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보통 예, 그 더 플러스 복수명사 그래가지고 뒤에 복수 동사가 오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단수 동사가 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이 클로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의상, 의류 전체를 얘기하는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the old는 old clothing을 얘기하는 거라서 단수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죠. Fashion today extends to far more things than clothes. 자, 패션은요, 오늘날 패션은 이제 확장되어 있어요. 연장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연장되어 있냐면 옷, 옷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에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옷 말고도 automobiles, 어떤 그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모바일 폰이라든가 우리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 이런 것들에 전부 다 뭐 각종 액세서리들이 이제 액세서리들로 이제 치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패셔너블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the list is extended indefinitely. 자, 그 목록은요, 무한대로 indefinitely 무한하게 연장이 될 수 있어요. 예, 패션을 거론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는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limited only by the limits of the creative minds of the marketing division of companies. 자, 여기는 지금 being이 생략된 어떤 그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목록이 이제
이 be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역시 주절 주어인 the list입니다. 목록이 제한이 된다는 경우, 제한이 돼요. 무한하게 연장은 되는데 제한되는 경우가 이제 오직 지금 뒤에서 보시면 회사의 마케팅 부서의 어떤 창의적인 마인드의 제한에 의해서만 제한이 된다. 다시 말하면 회사 마케팅 부서의 어떤 창의성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 목록이 좀 예, 패션을 적용할 수 있는 목록이 좀 제한될 수 있겠지만 그 마케팅 부서의 창의성이 굉장히 활발하다면 그 창의성이 활발하다면 이 패션을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산업의 리스트는 무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PP 분사구나 앞에 being이 the list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인 분사 being이 생략됐다. 수동 분사 구문인 거죠. 그죠? 자, 어, 지문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The Art of Creating Endless Consumer. 자, 여기서 art는 예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즉 계속적인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기술, 뭐 기업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Companies encourage continuous consumption. 자, 기업들은 지속적인 계속되는 소비를 encourage 조장합니다. By making people feel their possessions are outdated. 자,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포제션, 소유물이 구식이다라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음으로써, 그죠? 여기서는 오형식 사역동사 패턴을 써서 지금 이 feel이 목적격 보호로 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들의 소유물이 어떤 구식이다라고 느끼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음으로써 지속적인 소비를 지금 조장한다라는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39번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지문 4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번 지문입니다. 자, 40번 지문은요. 우리가 이제 목표가 좀 눈앞에 가까워 보이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자, 이 지문은 우리가 이제 우리 지문에서 illusory progress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착각된 진전 효과가 어떻게 우리 행동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그런 흥미로운 실험을 카페에서 실시한 어떤 좀 간단한 스탬프 카드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지문 통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키베츠, 얼미니스키, 그리고 제안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partnered with a cafe, 어떤 카페와 협력을 했어요. 자, to test the motivating effect of illusory progress in an experiment. 어떠한 실험에서 그 착각된 진전 효과의 동기부여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카페와 이제 협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협력을 했다는 거죠. 자, customers received a reward card. 자, 고객들이 리워드 카드를 이제 받았는데 어떤 카드냐면 that offered one free copy after they'd bought 10. 자, 그들이 이제 they had bought입니다. 과거 완료예요. 그죠? 그들이 10잔을 이제 사고 나서 그죠? 10잔을 구매하고 나서 이제 10잔 마시면 한 잔에 이제 프리 커피를 제공했던 리워드 카드를 고객들이 received 받았던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스탬프 카드인 거죠. 자, 근데 이제 10칸짜리인 겁니다. 스탬프 10장 찍으면 한 잔 무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인 거죠. 자, while half of the customers, 자, 그 고객들 중에 절반은 received a card with 10 open slot. 자, 고객들 중에 절반은 이제 어떤 카드를 받았냐면 10칸이 10 오픈 슬롯이라고 하는 건 결국 10칸, 스탬프 찍는 난이 10칸이 있는 카드를 받은 거고요. 자, 그런 반면에 the other half got a card with 12 open slot. 자, 나머지 절반은 스탬프 받는 그런 오픈 슬롯이 12개 있는 카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yet the 12 slot card had two pre-existing bonus stamp. 자, 그렇지만 그 12개의 슬롯이 있는 카드에는
이미 벌써 pre-existing, 미리 존재하고 있는 보너스 스탬프가 2개가 있었다. 즉, 스탬프 2개가 미리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So, 그래서 strictly speaking, 엄격하게 말하면 these were identical reward program. 이 두 경우는 지금 이 커스터머들이 절반씩 나눠서 받은 이 두 경우는 다 똑같은 동일한 리워드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every customer who got a card. 그 카드를, 스탬프 카드를 받았던 모든 커스터머가, 고객들이 needed, 필요했습니다. To make 10 copy purchase and collect 10 stamp. 그죠? 10잔의 커피를 구매해서 collect 10 stamp, 10번의 스탬프를 수집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는 거죠. 예. 10잔의 커피를 사서 스탬프 10번을 받았어야 했다. 자, to get their free coffee를 받으려면. 똑같이. 그죠? 예. 똑같이 이제 10잔이라는 조건이 똑같아진 거죠. 12개의 슬롯을 12개의 슬롯을 갖고 있는 카드를 받은 사람들도 2개의 보너스 카드를 갖고 있었으니까, 보너스 스탬프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죠? 자, 그렇지만 but the appeal of the free stamp. 자, 그렇지만 그 프리 스탬프들이 2개의 그 미리 찍혀져 있던 도장의 어필, 이 호소력은, 매력은 was high,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자, people who thought they'd gotten a head start. 자, 우리가 이제 head start라고 하는 건 좀 유리한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좀 유리한 시작을 받았다, 유리한 조건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came back to the cafe more often. 카페에 더 자주 다시 방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filling in their reward card more quickly than the others. 자, 결과를 나타내는 능동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리워드 카드를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more quickly, 더 빠르게 채워나간 거죠. 자, when the card came with 2 out of 12 slots already filled. 자, 여기까지 보시면 카드가 왔을 때, 그대로 직역하면 카드가 왔을 때, 자, with 목적어, 목적보호 구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채로요? 12개의 슬롯 중에서 out of 12 슬롯, 12개의 슬롯 중에서 2개가 이미 채워진 상태로 카드가 왔을 때 이거죠. 그랬을 때 it felt to customers like they were already 16% finished with the goal before they'd even started. 자, 그것은 이제 그 고객들에게 felt like 뭐뭐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자, 그들이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목표의 벌써 16%를 완료했다. 우리가 be finished with 뭐뭇을 완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목표의 16%를 이미 완료했다라고 고객들에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느끼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잠깐 봤던 with 목적어, 목적보호 구문, 목적어가 이 to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목적어로 보시면 됩니다. out of 12 슬롯은 이 to를, 2개의 스탬프를 얘기하는 거죠. 그 to를 이제 후치수식해주는 전치사구로 보시면 되겠고, 이 to의 목적격 보호는 이 field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2개가 이미 채워진 상태로 온 거기 때문에 filling이 오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고객들은 자기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16%를 이미 나는 벌써 끝낸 상태로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키 센텐스가 되겠습니다. Believing they were closer to the reward. 자, 이유를 나타내는 능동분사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리워드에 좀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 they were more motivated to reach the finish line. 그들은 이 finish line에 reach, 도달하도록 더욱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문 내용 정리해 보시면 제목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The power of illusory progress. 자,
어떤 착각된 진전 효과의 힘, 내지는 또는 how a head start boosts motivation. 자, 유리한 출발이, 유리한 조건이 이제 동기부여를 어떻게 증진시키느냐. 자, 우리 이 40번 지문은 이제 지문을 요약하는 요약 문장을 완성시키는 그런 지문이었는데, 자, 그 서머리 요약문을 한번 보시면요. According to the study above, 위 실험 연구에 따르면 customers were more driven to complete their goals. 자, 이 고객들이 그들의 목표를 완수하도록 더욱 driven,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얘기죠. 지금 motivated라는 표현 대신에 drive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자, when they perceived the rewards as nearer. 자, 그들이 보상이 더욱 가까워진 것으로 보상을 더욱 가까워진 것으로 그들이 인식했을 때 그들의 목표를 완수하고자 더 많이 동기부여를 받는다라고 해서 어떤 이 지문을 통해서 그냥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동기부여 심리의 핵심 원리를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그런 지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오늘 강의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자료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